버거울 정도로 많은 정책들이 쏟아졌는데요. 그러면서 1년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평가 그리고 한계에 대한 향후 대안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우리 단체 그리고 대표자분들 중심으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전국 교수 노동조합에서 김일규 위원장님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원상철 조직실장님과 우리 간부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학노동조합에서는 위원장을 대리해서 김동욱 경기 인천 강원 지역본부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비정규교수 노동조합 김진균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 정두호 지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를 맡은 저는 전국 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 김병국이고요.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잠깐 사진 찍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피켓 잘 들어주시고 현수막도 좀 이렇게 펴주시고 바라면 됩니다만 사진을 같이 좀 손끝까지 이렇게 양손으로 잘 한번 찍어봐 주십시오. 제가 외치는 구호 끝자리만 한번 3번씩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 위기다. 균형지원 촉구한다. 촉구한다. 예, 3번씩 해주십시오. 대학이 위기다. 재정지원 확대하라. 확대하라. 네.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한다. 균형지원 대책 수립하라. 네. 지역균형 무너진다. 학술 생태계 복원하라. 네. 고등교육 국가 책임 폐기 즉각 중단하라. 15년 동결 교직원 임금 대책을 마련하라. 네. 예. 그럼 먼저 우리 교육단체 대표자 발언들 각 단체 입장에서 먼저 듣고 저희가 기자회견문 나중에 낭독하면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오셨네요. 다행히 전국 교수노동조합 김일규 위원장님의 첫 번째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고등교육의 위기의 핵심 원인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자원 고갈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조만간 수백 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대학 구성원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대학의 위기의 근본 원인이 학령인구 감소입니까? 대학의 위기라고 한다면 대학의 본질인 대학 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바로 대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입니까? 현재 우리나라 일반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6.4명입니다. OECD 평균 15명입니다. OECD 평균보다 10명이나 더 많은 학생들을 지금 대학 교수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학령인구 감소 맞습니까?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대학 교육의 연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학의 부정과 비리입니다. 대학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면서 대학 구성원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사립대학 운영자들이야말로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갉아먹는 핵심 원인입니다. 또한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을 저해하는 핵심 원인, 대학의 양극화입니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양극화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같은 국립대라도 서울대에 지원하는 돈과 부산대에 지원하는 돈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바로 그 재정 지원의 차이로 말미암아 대학 간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을 저해하는 또 다른 핵심 원인은 대학 내 불평등입니다. 비정규 교수 대 정규 교수, 전임교원 안에서도 정년 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직원들 안에서도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전담교원은 일주일에 30시간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의 질이 한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중점 교원의 경우 1년에 채워야 할 논문의 개수를 채우느라 논문다운 논문 한 편 쓰지 못합니다. 연구의 질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입니다. 우리 고등교육 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고등교육 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충 없이 그 어떤 개혁을 해도 말짱 꽝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등교육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저해하는 이 핵심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재정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쓸데없는 시장주의적이고 시장 만능주의적인 고등교육 정책들을 즉각 철회하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예, 마지막에 핵심을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일균 교수노조 위원장님의 첫 번째 발언에 이어서 다음은 우리 비정규 교수노조 김진균 부위원장님의 두 번째 발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진균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저희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은 최근에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이 대학 사회의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있고 그 구조조정 끝에 가장 먼저 희생되는 대학 안에서의 최약자들이 저희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마치 광산의 카나리아처럼 제일 먼저 쓰러질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에 놓여 있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지금의 문제는 저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뿐만이 아니라 대학 전체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위기감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은 고등교육 전체의 붕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신자유주의적인 정치로 모든 대한민국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으며 그것이 교육정책으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논리를 펴가면서 글로컬 사업이니 라이스 사업이니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국가가 공동체에 대해서 고등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기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방기를 해버리고 스스로는 그것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그 사람은 바로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 양반은 1995년에 한국 사회의 고등교육을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는 첫 번째 단초를 연 사람입니다. 당시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고 불리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안을 만들었고요. 이번에 교육부 장관이 되면서 그 당시에 만들었던 규정을 그 당시에는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다면 이번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사립대학들이 마음대로 연기 얘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고등교육 정책을 전반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민주주의적인 원칙 하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구성원들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 글로컬 사업 할 수 있습니다. 라이스 사업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구조조정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학 구성원과 우리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독불장군 윤석열 정권과 교육부 장관이 신자유주의를 어떻게든 도입하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고등교육이 파괴되든 말든 그 안에서 가장 약자들이 깔려 죽든 말든 이런 방향의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방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처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날씨가 많이 덥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만 좀 드리면 저희가 왜 이렇게 정부에서 재정도 늘려주고 뭐 각종 지원 사업으로 아이즈 사업, 글로컬 대학 30육성에서 좋은 정책들을 쏟아내는데 왜 구조조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가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냐면은 사실 그 글로컬 대학으로 대표되는 게 지금 이제 우리도 아마 잘 되짚어 보시지 못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 동안 전체 일반대 전문대에 지원되는 일반 재정 지원 예산이 약 1조 5천억입니다. 근데 글로컬 30개 대학 육성하는데 5년 동안에 3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 2년치를 이 30개 대학이 한꺼번에 이제 몰아서 받게 되는 구조라서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정부의 이 표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고 봐집니다. 구조조정인 것이고 이것이 시장주의적이라고 보는 게 소수의 대학을 남기고 다수의 대학은 폐교로 올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발언자분 모시겠습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김동욱 경기, 인천, 강원 지역본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학노조 김동욱입니다. 고등교육 정책에 있어서 이제 1주년, 윤석열 1주년 기념해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문재인 정권 안에서의 가장 공약이 실패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고등교육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 평가에서도 교육 문제에 있어서 혼란만 야기했지 구체적이고 바뀌는 정책 하나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다. 국정과제 평가 중에 가장 낮은 점수가 교육 분야였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되었습니다.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이 정권은 다른 것보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아니면 최소한 전 정권하고는 다르게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일련의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지금의 내놓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 서열화를 더 강화시키고 더 배부른 놈들 더 먹여 살리고 소위 교육적 선택 받지 못한 지방대, 전문대, 작은 대학들은 다 폐교하라 라고 하는 정책, 문재인 정권에서 평가해서 학교를 망하겠다, 구조조정하겠다 한 것과 지금은 돈으로, 재정으로 대학들을 줄 세우고 특히나 더더욱이나 폐교시키겠다 하는 대학 정책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더 치졸하고 더 악마 같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주호가 장관되고 나서 저희들은 뭐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대학 서열화를 더 공고화시키고 특히 교육시장을 또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다가 맡겨놓고 세계화를 불러주셨던 10년 전과 지금 국제화를 또 세계 인류 대학을 만들겠다고 한 이 정책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아마 학생들과 대학에 있는 구성원들은 모두 다 분노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교육을 받는 자, 교육을 하는 자 모두가 이 정권에 저는 항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우려스럽습니다. 1년이 됐는데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 폐기하고 교육을 대학까지 어떻게 무상교육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어떻게 청년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학을 만들 것인지 새롭게 구성원들과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정책 실행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것을 해야죠. 매번 땜빵식으로 보여주기식으로 또 약자들을, 약한 대학들, 지방대학은 다 고사하는 그런 식으로 정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노동, 연금을 3대 개혁과제로 내렸습니다. 교육, 연금, 노동이 개혁과제 3개 모두가 대학 구성원들한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 이 개혁과제 대상이 있는 이 교육 종사자들이 소위 윤석열이가 이야기하는 적폐의 대상입니까? 없어지면 대학이 삽니까? 저는 이 시각 자체가 바로잡지 않으면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책의 일대 노선 변경을 하지 않으면 대학 구성원들의 또 다른 저항을 맞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대학 노동조합은 올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3대 개혁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은요, 우리 대학원생들도 노동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랑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국 사회 공공운수 사회 서비스 노동조합입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 정두호 지부장님으로부터 마지막 4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 지부장 정두호입니다. 교육의 자유는 공공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육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재여야만 합니다. 기회의 평등 없는 교육은 특권층의 세습 도구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자유를 수백 번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육 정책에 있어서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보십시오. 백년지 대계를 도모해도 모자랄 판에 유행에 편승하는 학과를 만들고 지방대학의 학생수 감소는 무시한 채 수도권 대학의 규제만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입니까?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저희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는 한 치 앞도 고려하지 않는 고등교육 정책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학생이자 연구자로서 대학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지켜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실하고 고민 없는 정책 발표의 자유를 그만 누리시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예, 짧고 간결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한 우리 입장을 좀 밝힐 건데요. 이제 보도 자료에도 있고 굉장히 좀 내용이 방만하고 핵심이 뭔지 좀 잡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쓰면서도 이게 쉽지가 않았는데 아무튼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정부 표현 하나에 다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입장 기자회견문 낭독을 대표자분들 같이 함께 나눠 좀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일규 위원장님부터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선택과 집중의 구조조정 말고 전체 대학의 균형 지원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지금 윤석열 정부만큼이나 우리나라 대학들의 상황은 암울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다수 대학들이 운영의 위기에 처해 있고 이대로라면 그 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대학 입학생 감소 추이를 감안할 때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실효성 있는 대학 위기 극복 방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 정부 출범 후 두 차례에 걸친 장관 후보 낙마와 장관 사퇴를 거쳐 현 이주호 장관이 임명되는 데만 이미 반년의 시간을 허비하고서야 뒤늦게 고등교육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중심의 예산 편성, 사립대학 규제 제거, 대학 지원계획 수립 권한의 지자체 이양과 지역 중심 재정 지원 확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 비수도권 글로컬 대학 30개 육성,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등의 굵직한 정책들이 짧은 기간에 연이어 발표되었다. 대학 위기에 대한 선택과 집중 기조의 윤석열식 해법을 제시한 것이지만 한마디로 시장주의 대학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정부 정책의 이면에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 폐기와 폐교 등 구조조정의 가속화, 산업에 대한 대학 교육의 종속,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간 불균형 심화 등의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윤석열 정부의 경쟁 중심, 시장 중심의 정책을 지향하고 대학 간 균형 지원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정부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쇄신과 전환을 촉구한다. 1. 선택과 집중 말고 전체 대학에 대한 균형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공언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컬 대학 육성 등의 정책은 소수의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재정의 집중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대로 선정되지 못한 다수의 비수도권 대학은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의 대학 집중 지원보다는 전체 대학에 대한 고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일반 재정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사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대학별 균형 지원 방안의 하나로 단기적으로는 대학들의 재정난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사업비로 교부되는 일반 재정 지원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일반 재정 지원 중 인건비 등 대학 운영비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역시 확대해야 한다. 3. OECD 회원국 평균 이상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은 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에도 훨씬 못 미친다.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세계 10위 경제 규모에 걸맞게
OECD 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인 GDP 1.2% 수준을 목표로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확충해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의 단계적 고등교육 재정 확충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4. 지역, 전공, 세대 균형 지원으로 학술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입학생 감소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학술 문화 역량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지역 대학들이 지역의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킬 산실이 되도록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학술 생태계를 복원하고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그 학문의 후속 연구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학 강사에 대해서는 고용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학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폐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글로컬 대학을 희망하는 국립대의 시 도립대로의 전환을 언급하고 교육부가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한 혁신 사례로 대학 간 통합을 언급하면서 지역별 국립대학 간 통합 논의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대폭 축소 내지 폐기하려는 시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 오히려 지역 거점 국립대뿐만 아니라 지역 중심 국공립대까지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6. 지역 불균형과 학과 쏠림 심화하는 첨단 분야 정원 증원 제거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의 학과 신설 요건까지 대폭 완화해가며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학과 증설과 증원을 허용했다. 첨단 분야 학과와 학생은 이미 수도권에 집중되어 포화 상태이다. 수도권 첨단 분야 학과의 정원 증원은 첨단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공고히 함과 동시에 지역 불균형과 학과 쏠림을 심화시키게 된다. 전체 지역의 균형을 고려해 수도권 대학의 첨단 분야 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첨단 산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전국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단행해야 한다. 7. 장기 동결 대학 교직원의 임금과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9년을 전후한 등록금 동결에 맞춰 사립대학 교직원의 임금 역시 15년 가까이 장기 동결되거나 삭감되었다. 이렇게 임금이 장기 동결된 직종은 우리 사회에서 유례가 없다. 대략 50%대의 실질 임금이 삭감되었다. 양질의 교원 확보와 교육 여건 개선의 한 측면에서 대학 운영비의 여력을 넓혀 교직원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24년 5월 8일 전국 교수노동조합, 전국 대학노동조합, 전국 공공운수사회 서비스 노동조합,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민주평등 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 연구자 협의회,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예,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다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구호 한 번만 외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 위기다. 균형 지원 촉구한다. 촉구한다. 네. 대학이 위기다. 재정 지원 확대하라. 네. 일방적 구조 조정 반대한다. 균형 지원 대책 수립하라. 네. 지역 균형 무너진다. 학술 생태계 복원하라. 네. 고등교육 국가 책임 폐기 즉각 중단하라. 네. 15년 동결 교직원 임금 대책을 마련하라. 네. 예,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언론 기자 여러분들도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거 마신다. 나 되게 놀림받았어. 아니에요. 근데 말 안 했으면 나 몰랐을 거예요. 말을 하니까 보이는 거야. 호날두가? 옛날에 사립 때 경쟁하는 게 좀 먹고 살면 아주 좋은 특종이었거든요. 요즘은 이게 15년 동경해 버리니까 딴 데로 올라오잖아요. 거의 구조자도 안 하고 저랬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올려놔. 저희가 등록도 할 필요 없는데 맞습니다. 혹시 다른 보도자료도 보는 국민대 그 기사 예, 자살 시도했던 분은 거기 얘기가 좀 있었나요? 글쎄요, 저희는 좀 예. 잘 모르시고